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막대 그래프에 대해 공부해 보겠습니다. 수학책은 110쪽입니다. 먼저 활동 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활동 1번 문제를 읽어볼까요? 슬기가 올림픽 조사 보고서를 쓰기 위해 역대 올림픽에 참가한 우리나라 선수 수를 조사했네요. 그리고 조사한 내용을 표로 정리해 놓았군요. 먼저 표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우선 개최지는 올림픽이 열린 장소를 말해요. 슬기가 조사한 올림픽 개최지는 모두 몇 곳인가요? 맞아요. 시드니, 아테네, 베이징, 런던, 그리고 리우데자네이루까지 총 5곳입니다. 다음, 아테네 올림픽에 참가한 우리나라 선수 수는 몇 명인가요? 네, 267명이지요. 그러면 우리나라 선수 248명이 참가한 곳은 어디에서 열린 올림픽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런던 올림픽이에요. 표를 살펴보았으니 그럼 이제 표 아래의 질문에 답을 해볼까요? 무엇을 조사하였나요? 맞아요. 처음에 읽은 문제에 나와 있었죠? 슬기는 역대 올림픽에 참가한 우리나라 선수 수를 조사하였습니다. 다음, 위 표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바로 올림픽에 참가한 우리나라 선수 수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모두 잘했습니다. 이제 110쪽 아래의 활동 2번을 보도록 합시다. 앞의 영상에서도 보았던 모양의 그래프가 있네요. 슬기가 조사한 내용을 나타낸 그래프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111쪽 첫 번째 질문을 볼까요? 가로와 세로는 각각 무엇을 나타내나요? 잘 모르겠는 친구들을 위해 선생님이 힌트를 주도록 할게요. 빨간 네모 칸 안에 적힌 것을 잘 살펴보세요. 이제 다들 알겠죠? 가로는 개최지를, 세로는 선수 수를 나타냅니다. 가로와 세로가 무엇을 나타내는지 알기 위해서는 여기 이 칸을 확인하면 된답니다. 두 번째 질문, 막대의 길이는 무엇을 나타내나요? 이 막대의 길이는 올림픽에 참가한 우리나라 선수 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 막대의 길이는 베이징 올림픽에 참가한 우리나라 선수 수를 나타내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세 번째 질문을 봅시다. 세로 능금 한 칸은 몇 명을 나타내나요? 차근차근 생각해 봅시다. 여길 보면 두 칸이 100명을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한 칸은 100명을 2로 나눈 50명이 되겠죠? 그래서 세로 능금 한 칸은 50명을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면 한 칸은 몇 명을 나타내는 걸까요? 맞아요. 5칸이 나타내는 것이 10명이므로 한 칸은 10명을 5칸으로 나눈 2명을 나타냅니다. 이렇게 능금 한 칸이 얼마를 나타내는지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답니다. 다음, 그래프의 가로와 세로를 바꾸어 막대를 가로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110쪽의 그래프와 111쪽의 그래프를 함께 보도록 할까요? 111쪽의 그래프에서 가로는 무엇을 나타내나요? 네, 바로 선수수를 나타내죠. 세로는 무엇을 나타내나요? 세로는 객체지를 나타냅니다. 두 그래프를 비교해보면 가로와 세로가 바뀌자 막대의 방향도 바뀌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막대의 길이가 나타내는 것도 역시 바뀌었을까요? 110쪽의 그래프에서 막대의 길이는 올림픽에 참가한 우리나라 선수 수를 나타내는 것이었어요. 111쪽의 그래프에서는 어떤가요? 맞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막대의 길이는 올림픽에 참가한 우리나라 선수 수를 나타낸답니다. 방향만 바뀌었을 뿐 막대의 길이가 나타내는 것은 똑같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그래프처럼 조사한 자료를 막대 모양으로 나타낸 그래프를 막대 그래프라고 합니다. 약속하기를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읽어보았으니 이번엔 잠시 멈추고 배움 노트에 약속하기를 적어보도록 합니다. 좋아요. 이제 활동 3번을 살펴볼까요? 문제를 소리내어 읽어봅시다. 잘 읽었어요. 활동 3번 아래쪽에 질문이 두 가지 있죠? 이번에는 여러분이 먼저 스스로 질문에 답을 해본 후에 선생님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답을 다 적었나요? 그러면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표와 막대 그래프의 같은 점은 무엇인가요? 네, 올림픽에 참가한 우리나라 선수 수를 나타냈다는 점이 같습니다. 물론 5개의 올림픽을 조사했다는 점이나 각각의 올림픽에 참가한 선수의 수도 같겠죠? 그러면 표와 막대 그래프로 나타내었을 때 각각의 장단점은 무엇일까요? 각각의 장점부터 이야기해 봅시다. 먼저 표는 수로 알아보기 편리하고 막대 그래프는 크기 비교를 쉽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표는 수가 커지면 크기 비교를 하기가 어렵다는 단점을 가집니다. 우리 지난주에 배운 큰 수의 크기 비교를 떠올려 볼까요? 이 표에 억과 조가 쓰여 있었다면 우리는 크기를 비교하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 막대 그래프의 단점은 무엇일까요? 맞아요. 위의 막대 그래프에서는 막대가 정확히 어떤 수를 나타내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 막대 그래프 위에 숫자가 쓰여 있는 경우도 많답니다. 지금까지 표와 막대 그래프의 공통점과 장단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활동 4번을 볼까요? 실생활에서 막대 그래프를 본 경험을 떠올려보고 배움 노트에 적어보도록 합니다. 실생활에서 막대 그래프를 본 경험을 적어보았나요? 그럼 이제 선생님과 함께 실생활에서 막대 그래프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막대 그래프를 본 적이 없어 배움 노트에 적지 못한 친구들은 지금부터 선생님이 보여주는 막대 그래프를 잘 보고 배움 노트에 적어보도록 합니다. 어떤 라면이 가장 많이 팔렸는지를 막대 그래프로 나타낸 경우도 있고요. 치킨 가게가 버는 돈이나 치킨 브랜드별 가게의 수를 막대 그래프로 나타내어 어떤 치킨이 가장 인기가 많은지를 알려주기도 한답니다.
캐릭터를 얼마나 자주 이용하는지, 어떤 캐릭터가 가장 유명한지, 사람들이 어떤 캐릭터를 가장 좋아하는지를 조사하여 나타낸 막대 그래프도 있죠. 한 달 동안 여러분이 한 운동을 막대 그래프로 나타낼 수도 있답니다. 이처럼 막대 그래프는 우리 생활 속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화면을 닫고 오른쪽 화살표를 눌러 영상을 보며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하도록 합니다.